KCL 신입채용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하는 KCL 신입연구회 비기닝.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홍혜민입니다. 이 KCL 신입연구회는요, KCL 신입채용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연구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이 의미 있는 모임의 시작을 함께 해줄 분들이 지금 제 옆에 계신데요. 바로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해양금속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박두용입니다. 저는 주로 첨단 금속 소재 시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환경 평가센터 현소원 주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자동차의 내장 소재, VOC 및 냄새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터리 E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현 주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전기차 배터리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임상센터 한수정 주임연구원입니다. 저는 바이오 소재의 특성 분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네 분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인턴에서 이제 정직원으로 따끈따끈하게 전환된 그런 신입 연구원님들이라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KCL 신입연구회는 다른 연구회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세션이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퀴즈인데요. 일기 연구원님들끼리 친해지는 시간도 가질 겸 또 애사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요, 이름을 외친 뒤에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통합되어 지금의 KCL이 됐는데요. 이 두 곳이 통합된 연도는 언제일까요? 2010? 종현! 네. 2010년! 네, 정답입니다.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야 됩니다. 근데 정답은 두 분 다 맞추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나오죠, 정답이? 애사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공부해 놓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와, 다른 분들은 아셨나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흐뭇한 미소만 짓고 계시면 안 돼요. 같이 맞추셨어야죠. 네, 그럼 이제 퀴즈로 몸도 풀었으니까 본격적인 연구 주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서류를 쓸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예비 지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서류 전형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다들 처음에 KCL을 알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지원을 결심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소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KCL이 자동차 환경 평가 업무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시험을 수행하고, 그리고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함께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네, 업계 최고다라는 게 저는 딱 지금 기억에 남는데, 수정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학교 선배분께서 KCL을 알려주셔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석사 연구 때 분석 기기를 이제 썼던 경험을 여기선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선배가 이 영상 보시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지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밥을 사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런 자리가 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선배님께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고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KCL을 정말 딱 가르쳐 주셔가지고 정말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번 또 자리가 있으면 밥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종현님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시험 직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시험 기간에 많이 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KCL이 배터리 시험 분야에서 가장 선두주자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업계 최고다,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서류 작성할 때 지원자분들 제일 고민되는 게 장단점 쓰는 항목이잖아요. 저도 그게 항상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또 연구원으로서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저는 장점을 주로 이제 실무 경험에서 바탕으로 협업 능력을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생각엔 단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신중해가지고 판단이 늦어질 때 네.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해서 빠르게 연습하고 하는 것을 이제 작성하였습니다. 네, 단점을 또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적어주신 것 같네요. 다른 연구원님들께도 좀 자소서를 작성할 때 필승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연구원에 와서 배우겠다는 태도보다는 제가 연구원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역량을 적극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필요한 경험이 분명히 있고 그 경험을 본인이 생각을 해서 그거를 잘 말로써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소서에 대한 팁들을 저희가 쭉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연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필기 면접 전형에 관한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신입 채용에 있어서 또 이 전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입 연구회 1기 연구원분들의 필기 면접 전형 데이터를 한번 수집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수집 방식은요. 아까 두용님께서 연구원으로서 또 결단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선택지를 고르는 밸런스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KCL 필기 전형이 인성검사 그리고 NCS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NCS에 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분께서 지금 보드판을 예쁘게 또 꾸며주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KCL에서 본 NCS의 난이도, 무난하다, 어렵다를 상중, 하중의 하나로 선택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드판을 공개해주세요. 오!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중, 상, 상, 중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두용님 왜 중이라고 적어주셨을까요? 일단 KCL의 NCS 같은 경우는 주로 문제 해결 능력 역량을 가장 어렵게 생각했었는데요. 다른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무난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이 조금 어려웠고 다른 건 그래도 무난하게 풀었다. 그래서 중이다. 멋지다. 또 상, 유유 이렇게 적으셨는데 어떤 게 그렇게 어려우셨던 거예요? 저는 저번에 쳤던 NCS 문제가 모듈형이랑 피셋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땐 난이도가 좀 상당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 통과하셨다는 게 참 옆에 있는 제가 다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많은 예비 지원자분들께서 또 면접 준비 과정에서 고민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면접 준비를 할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혼자 준비하는 게 더 좋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준비하는 게 더 좋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오, 이건 조금 3대1로 지금 같이 준비라고 적어주신 분이 딱 한 분 나왔고요. 대부분 다 이제 혼자 무조건 준비를 같은데. 한다. 인싸인데? 인싸다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종현님 왜 같이 준비가 더 좋은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 같은 거를 혼자 준비하다 보면은 자신의 생각에 나올 만한 질문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같이 면접을 준비하고 앞에서 친구가 질문을 해주면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알 수 있고 만약에 다른 전공자가 면접관 역할을 맡아준다면은 그 전공자의 시각에 따라 또 질문이 또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경험을 좀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KCL 들어오시기 전에 같이 스터디를 좀 많이 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죠. 다른 분들은 굉장히 좀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저는 회사의 공식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이 지금 잘 마련이 되어 있었고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회사의 최신 동향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전에 이전 기수에 신입 채용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열심히 보면서 거기서 주셨던 선배님들의 팁들을 공부해서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이 신입 연구회 영상도 아마 다음 연도에 이제 들어오실 분들이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CL 면접 꿀팁을 주제로 조금 더 팁을 풀어주신다면 두용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답변하기 위해서 핵심 메시지 3개 정도 준비했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딱 3개 정도 가져가서 차별화된 답변을 하는 게 나의 꿀팁이다. 근데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이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저희가 당진 사업장이어서 지방 근무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면접 하시는 분들이 네. 일반급 이제 지방 근무를 해봤다, 그리고 지방에서 학교를 나왔다. 저는 좀 특별하게 네. 당진 사업장에 이제 근처에 아파트 가격을 좀 알아봤습니다. 와. 아파트 가격을 알아보고 이제 준비되는 면접관분들한테 이제
제가 여기까지 알아봤고 여기서 살면서 같이 근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때 알아본 아파트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너무 비싸가지고 알아보기만 하셨군요. 네, 알아봤습니다. 소원님도 굉장히 면접에 강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꿀팁이 있었을까요? 저도 두영이랑 비슷하게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 하나를 꼭 생각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사소한 경험이라도 본인의 시각이나 뭐 배운 점이 담겨 있으면 면접관님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 얘기하셨어요? 정말 이색적이게도 파이썬을 배웠던 파이썬? 경험이 있는데 그걸 엄청 관심 있게 들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연구원님들께서 면접을 보셨을 때 이 질문 진짜 너무 기억에 남았다. 딱 한 가지씩만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방에 사는 사람이어서 기차에 올라가는 길에 생각했던 뭐 입사 후 포부 같은 게 있었는데요. 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준비한 대로 이 회사의 이름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서 굉장히 길지만 저는 한국 바이오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되게끔 16글자가 될 때까지 바이오의 입지를 넓히고 싶고 이제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저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뭔가 진짜 와닿는 그런 답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소원님은 어떠셨나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시험 연구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나 자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객관성이랑 정확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 객관성이랑 정확성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KCL에도 문제가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필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똑부러지는 또 답변이 아니었나 싶고요. 두용님 옆에서 감탄만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질문 인상적이었을까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2차 면접 때 제가 보통 자기소개랑 지원 동료를 이제 나눠서 말하는데 같이 한 번에 30초 안에 말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좀 굉장히 당황했었던 것 네네.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최대한 함축해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함축적으로 네, 30초 맞습니다. 안에 네. 네, 핵심만 얘기해달라 이런 또 질문이 나갈 수 있다는 점 많이 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세 번째 연구 주제입니다. 이것도 많은 지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인데요. 바로 근무 환경이 어떤가가 이번 주제입니다. KCL은 제가 듣기로 6개월 동안 인턴을 거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구조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놀랐던 게 정규직 전환율이 90%가 넘는다면서요. 와, 진짜 엄청난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자리에 계신 연구원님들 다 100% 전환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와,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 또 최근에 이제 전환이 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생생한 꿀팁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규직으로 딱 전환이 되시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수정님 어떤 게 가장 크게 달라지셨을까요? 정규직 전환이 되니까 바로 복지 포인트가 복지 저한테 포인트. 복지 포인트로 바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고 포인트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무슨 운동 하세요? 테니스 시작. 테니스. 고급 취미를 또 시작하셨네요. 이 복지 포인트 아니었으면 사실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싶고요. 유용님 혹시 좀 뭐가 달라지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포인트가 들어오고 나서 다이어트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시작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닭가슴살을 저도 사서 많이 먹고 있어요. 아, 닭가슴살도 살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다. 저도 복지 포인트 받고 싶어요. 와, 부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보드판을 들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께서 사내 복지 중에 가장 만족하는 부분 하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 적으셨을까요? 네, 열어서 보여주세요. 오, 와, 다 다르네요. 오, 하나씩 한번 잘 꼼꼼하게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현님부터 가족 건강 검진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입사해서 처음 가장 놀랐던 게 동반된 가족까지 이제 건강검진을 지원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게 좀 많이 인상 깊었던 복지라서 써봤습니다. 혹시 가족분 중에 누가 또 함께 건강 검진을 받으신 건가요? 어머니가 같이 받았습니다. 진짜 이런 효도가 또 없지 않을까. 네.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매년 꼭 함께 건강 검진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5성급 호텔을 갈 수 있다는 게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쉽은 일은 아닌데 마침 또 가족 행사가 있어서 부모님께 그 부산 앞바다가 정말 제대로 보이는
주로 잡아서 갔었었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숙박을 할 수 있었고 사원증을 제가 들고 갔었거든요. 이게 또 제가 일한다는 느낌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도 시켜주고 또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 시그니엘에 또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이런 회사가 어디 있나 싶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소원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위 취득 지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저는 신입으로서 전문성을 좀 탄탄하게 쌓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 그 부분을 회사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용님, 특수지 근무수당 이건 무슨 얘기죠? 저희 KCL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사업장들 배려해서 이제 특수지 근무수당을 조금 추가적으로 더 줍니다. 이걸로 저는 복지 포인트로 받아서 닭가슴살. 돌고 돌아 닭가슴살. 네.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고요. 네, 특수지에는 또 근무수당이 더 들어간다. 이것도 참 꿀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KCL 참 너무나 오고 싶은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코너도 아주 재미난 걸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KCL의 업무 경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제가 사전에 연구원분들께 본인의 센터를 대표하는 물품이나 업무하면서 사용하시는 애장품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 물품들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이 지금 모여 있거든요. 일단 저는 오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게요.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도대체 뭐라고 부르는 애장품인지부터 일단 소개해 주시죠. 누가 가져오신 건가요? 제가 네, 종현님. 이건 뭐죠? 토크렌치라고 네. 저희가 배터리 셀 시험 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내 포인트에 이제 압력을 최대한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험에 이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데 좀 많이 사용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걸 혼자 쓰시는 건지 아니면 뭐 다들 이걸 하나씩 갖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저희 센터에 이제 한 2개, 2-3개 정도 있는데 귀한 그걸 이제 거군요. 오늘 들고 와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일에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아주 굉장히 귀중한 물건인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셨는데 처음 보시는 건가요? 네, 처음 봐요. 이게 또 부서마다 사용하시는 기구가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또 특색 있는 물품을 애장품으로 잘 가져와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분께서 가져오신 다이어리인지. 네, 소원님. 이 다이어리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다이어리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정말 많은 메모를 합니다. 그 다이어리 속에 제가 정리한 포인트라든지 팀원분들이 알려주신 꿀팁이라든지 다 담겨 있어서 힘들 때마다 펼쳐보면 좀 방향을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혹시 여기도 지금 뭔가가 적혀 있나요? 26년 다이어리라서 이제 채워갈 생각이 생각입니다. 가실 생각. 그럼 제가 잠깐 열어봐도 될까요? 안에 좀 내용이 궁금한데 다이어리가 엄청 고급스러워가지고 이거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아직 하나도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채워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직 12월이니까 2026년도에 또 많은 것들을 기록하시는 그런 다이어리가 되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저도 참 자주 쓰는 물건인데 텀블러. 두용님, 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커피를 자주 마시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사 먹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 탕비실에서 커피로 그 텀블러군요. 커피를 잘 마셔가지고요. 맞습니다. 이 텀블러입니다. 네. 커피를 잘 드시고 계신다는 맞습니다. 그런 네. 이야기가 담겨있는 애장품이었습니다. 다들 탕비실에서 커피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믹스 커피도 있지만 내려서 먹는 커피는 맛이 또 다르거든요. 다 있군요, 커피 머신이. 네, 참 사내 복지가 좋습니다. 아까부터 드는 생각이지만 세 번째 애장품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 애장품, 이건 깨트릴까봐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건가요? 바이알이라고 바이알. 부르고요. 제가 분석기기를 활용해서 바이오 소재를 분석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런 바이오 소재 시료를 만들어서 기기에 넣기 전에 그 용액 상태로 보통 만들게 되는데 그걸 담는 용기를 지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바이알을 좀 쓰실 일이 있으세요? 저희 센터도 분석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바이알이 아주 박스채로 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현님은 완전 초면이라는 표정이신데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진짜요? 이게 또 부서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네, 연구원님들께서 가져와 주신 애장품 모두 확인을 했는데 조금 더 업무 경험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용님, 아까 텀블러 가져오셨는데 이 조선해양금속센터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여기에서 KCL의 시험 인증 평가 업무 처음에 접하셨을 때 좀 이해하고 적응하시기에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규격을 가장 잘 숙지하는 거였는데요. 저희 선생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장비 옆에다가 규격을 놓고 우리가 시험할 때 꼭 숙지하도록, 또 지금은 이제 업무에 굉장히 유용하게 장비 옆에 규격 놓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규격이 참 중요한 업무를 또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업무 만족도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손가락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3, 2, 1. 오, 네, 좋습니다.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옆에 계신 두용님, 지금 가장 좀 박한 점수, 물론 8점도 사실 높아요. 높은 점수인데 2점이 깎인 이유가 저는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제 업무 만족도는 10점인데 네. 아직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네. 8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번 연도가 이제 얼마 안 남긴 했지만 2점을 높이고 10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또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군요.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 점을 내가 나 스스로에게 주는 좀 점수로 예. 잠시 깎았다. 네. 채워갈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소원님은 무려 만점. 와, 만점을 주신 이유 뭘까요? 우선 시험연구원으로서의 업무가 제 적성과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 실제 제품의 뭐 환경이나 안전을 검수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도 정말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점으로 채웠습니다. 10점 만점에 만점이 또 여기서 나왔습니다. 업무 만족도는 제가 봤을 때 네 분 다 10점 만점이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좀 모자란 점수는 나 스스로가 좀 채워가는 그런 점수로 삼으시려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조용히 제가 좀 의심할 뻔했어요. 8점 갑자기 이렇게 하셔서 조금 제가 다 서운할 뻔했는데 네, 이유가 이제 납득이 됐고요. 네, 이렇게 KCL 신입 연구의 그 첫 번째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신입 채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 주제들 저희가 집중 탐구해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연구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바로 신입 연구원임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준비해봤는데요. 이거 아무 데서나 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소중하게 간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으로 한 장씩 나눠주시죠. 네. 저희가 일기 네, 오. 일기입니다.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없는 일기, 네, 인증서를 나눠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KCL에 지금도 이제 입사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지원자분들이 계실 텐데 입사 선배로서의 조언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할 당시에도 선배님들의 채용 영상을 보고 면접을 준비했었었는데요. 그 영상에 이제 제가 출연하게 될 줄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만 저희가 했던 이런 얘기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보니까 노력했던 거는 정말 배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다 잘 하고 계신 거니까 그 과정 그대로 페이스대로 준비를 하셔서 꼭 KCL에서 내년에 내후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면접과 자소서에 잘 어필해서 잘 녹여내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항상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어필하고 자소서에 잘 녹여내서 저희 KCL의 신연구원의 네. 제2기, 제3기가 될 수 있도록 환영합니다, 저희는 항상. 네, 인증서를 또 받으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또 이 영상을 많이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또 입사 선배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세한 채용 소식은 KCL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CL 공개 채용 여러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 뭐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네, 어떤 채널인지도 말씀해 주셔야죠. 하나, 둘, 셋! 캐슬 TV. 네, 좋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KCL 신입 연구의 비기닝 오늘 참석해주신 연구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첫 번째 연구회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